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도원 초등학교 2학년 김시영, 4학년 김지원, 4학년 김연슬 노랑배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 노랑벨이 울리면 모두 조심해주세요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아주 위험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사고가 자주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른들만 조심하는 것이 아닌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선정사 노랑벨 중심은 1. 이 장소가 왜 뭡니까요? 2. 어떻게 하면 더 안전했을까요? 3. 예상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4. 노랑벨 효과는 무엇일까요? 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유일하게 있는 간식집 앞이면서 도로의 폭이 좁고 급커브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어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하기 힘든 장소입니다. 빨리 간식을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걷는 아이들이 있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거울, 속도계, 이시정지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급커브로 인해 아이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래 사진을 봐주세요. 해당 장소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현수막까지 걸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는커녕 횡단보도를 밟고 있는 차가 대부분이며 차량이 적을 때에는 30 이상에 지나가는 차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얼마 전 저희 학교 옆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척 장난을 치는 아이가 블랙박스에 찍힌 실제로 맘카페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이번엔 최근 3년간의 스쿨존 내 사고 유형별 어린이 교통사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사고 건수가 적어진 건 2020년 초에 시행된 미식이법과 코로나로 인한 휴교 등이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횡단 중 교통사고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으며 민식이법을 악용한 아이들의 장난까지 생기는 현실에서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경보등 모두 보셨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다는 걸 알리는 사고방지용 출체주의 경보등입니다. 사진에 보면 아이들은 이런 소리와 빛에 잘 반응합니다. 재밌고 신기하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횡단보도 옆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런 노랑벨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노랑벨을 설치해주세요. 급커브 등 위험한 지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옆에 노랑벨을 오른쪽 그림처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속도계와 연동시킵니다. 속도가 30 이상 차량이 감지될 경우 횡단보도 옆에 노랑벨을 따릉따릉 울리며 순간 뛰려던 아이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른들을 위한 노랑벨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속도계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속도가 30 이상 감지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노랑벨이 사진과 같이 나오며 따릉따릉 울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지금처럼 과속카메라가 있는 구역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벨소리가 울리도록 해주세요. 속도계의 위치에서 최소 30 이하로 감속해야 횡단보도 앞에 정지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노랑벨은 보행자와 운전자 양쪽 모두에게 함께 조심하라는 신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노랑벨을 횡단보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속도계에서 차량 속도가 30 이상 감지되는 순간 여기 횡단보도 옆에 노랑벨에서 따랑따랑 벽이 울려 서있던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으며 순간 멈추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실제 해당 장소로 등하교 하는 친구들에게 노랑벨 아이디어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랑벨 설치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뛰어나오는 아이는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소리를 듣고 아이도 함께 조심한다면 더욱 안전한 학교 앞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노랑벨 소리를 듣고 조심할게요. 이번엔 노랑벨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노랑벨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노랑벨을 등하교 시간대에만 울리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등하교 1시간 반 전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둘, 노랑벨이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란색이 어린이 보호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벨소리를 더하여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안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노랑벨을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 노랑벨이 아이들의 보행에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요? 스탠드형 노랑벨이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적합할 경우는 오른쪽 사진처럼 부착형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네, 설치는 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설치 비용은 130만 원 내외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출자 시스템 업체에 문의한 설치 가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인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속도계, 과속 카메라 등으로 보아 속도를 인식하는 센서는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 생각되며 이와 연계한 노랑벨은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노랑벨을 많은 장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앞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우선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장소별 상황에 맞도록 시간 및 속도를 조절한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많은 것이라면 차량 인식만 되어도 벨이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설치 비용이 비싸다면 고위험 지역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 설치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랑벨 효과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무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운전자 예방 중심의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말처럼 이젠 아이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배우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랑벨을 통해 눈으로 노란색을 보고 귀로 벨소리를 들으며 운전자인 어른과 비행자인 우리가 함께 모두 조심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랑벨이 울리면 모두 조심해주세요.